네, 이번 맞장에서는 여러 가지 역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역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역학의 종류에는 흔히 알고 있는 고전역학 외에도 유체역학, 열역학, 회전역학, 양자역학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용 조건이 다르고 사용되는 물리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전역학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진운동의 역학과 다른 역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체역학이 있는데요. 유체역학은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체란 유동성을 가진 거시적 연속체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액체와 기체를 합친 것으로 정의합니다. 유체역학에는 유체 정역학과 유체 동역학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고전역학의 힘 가속도 공식처럼 유체역학에도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열역학은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하는 역학입니다. 열역학에서 사용되는 물리량은 엔트로피, 엔탈피 등이 있죠. 열역학에서는 에너지 고정이 성립하고 이와 더불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은 양자역학이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소립자 등 미시적 세계를 분석할 때 쓰이는 역학인데요. 고전역학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미래를 보는 시각입니다. 고전역학은 결정론적 입장, 즉 인과법칙이 성립하고 우연성 배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확률론적 입장,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의 주사위 논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슈레딩거의 고양이 등이 있죠. 그 다음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회전역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강체란 물체에서 질점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체를 말합니다. 병진운동의 역학은 질점들의 속력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회전운동의 역학은 질점들의 각속력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진운동에 사용되는 물리량과 회전운동에 사용되는 물리량은 서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회전운동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대신 속력과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관성에서 질량 대신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회전관성, 관성 모멘트인데요. 이것은 mr제곱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분 형식으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대신 mv, 이 대신 i와 오메가를 곱해서 각운동량을 정의하고 이와 비슷하게 운동에너지가 정의됩니다. 그리고 고전역학에서 F는 ma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죠. 회전역학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알짜 토크는 회전관성과 각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크가 이 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토크는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돌림힘은 물체가 회전하게 만드는 힘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회전역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얘기했던 회전관성이란 이렇게 식을 쓰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전역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리가 이렇게 얇은 판의 회전관성을 구할 때 쓰이는 수직축 정리, 평행축 정리가 있는데요. 평행축 정리를 증명하자면 이렇게 그냥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고 식을 전개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각운동량은 아까 말했듯이 L은 I 오메가로 표현되고요. 괴에 작용하는 외부 토크의 합이 0일 때 각운동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외력이 없을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고전역학에서의 법칙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케플러의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크, 돌림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크는 이렇게 식을 풀어보면 관성 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했듯이 고전역학에서 F는 MA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회전역학도 변진운동의 역학처럼 대응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장 지침에서 제시되었던 원뿔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뿔 문제라는 것이 원뿔의 중간에서 물체를 수평방향 속력으로 던졌을 때 높이가 h만큼 내려갔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평방향 힘이 없으므로 수평방향 속력이 보존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빗면 방향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수평방향 속력 Vx 유지되고
전체 속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가운동량 보존에서 차단하여 H 내려갔을 때 수평 방향 속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전체 속력을 계산하면 이 첫 번째 풀이와 전체 속력은 똑같이 나오지만 수평 방향 속력이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은 두 번째 풀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가운동량 보존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풀이에서 이 문장의 의미가 부정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평 방향 속도를 다르게 하는 외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란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는 것인데요. 직육면체의 경우 이렇게 압력과 힘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양이라도 성립하는가? 저는 그래도 성립을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물속에 물봉지를 넣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봉지가 아주 얇다고 가정하면 물봉지는 물속에 정지해 있게 되겠죠. 이때 작용하는 부력이 물봉지 속 물의 무게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봉지가 모양은 그대로고 밀도만 차이 나는 이걸 돌덩이로 바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돌덩이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모양이 똑같으므로 부력은 똑같이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돌덩이가 떨어지는 이유는 돌덩이의 무게가 작용하는 부력보다 커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모양이어도 이 법칙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펀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면, 사이펀의 원리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이렇게 관을 타고 낮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때 물이 들어있을 때 관 속의 물의 무게가 대기압보다 작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이펀의 원리는 세탁소 세제 넣는 칸이나 변기 같은 데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제시하고 맞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관이 있고 평면상에 이 안을 이상적인 유체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안쪽에 있는 A점과 바깥쪽에 있는 B점 중 어디의 속력이 빠를까요? 우선 B점의 속력이 빠르다는 주장을 보면 유체에서 각 속력이 동일하면 곡률 반지름은 RB가 RA보다 큽니다. 각 속력이 다르다면 유체가 한쪽으로 쏠릴 것이므로 이때 각 속력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점의 속력이 빠르다는 걸 생각해보면 B점에서는 B점의 안쪽에 도는 유체들의 구심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B점의 압력이 A점의 압력보다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높이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B의 압력이 더 크므로 속력은 A가 더 크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맞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